유하! 오늘도 클릭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아이오니아 전쟁에 낳은 비극의 주인공 야스오와 리븐, 그리고 요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븐 때문에 야스오가 자신의 형인 요네를 죽였다면 믿겨지시나요? 또 요네는 어떻게 부활해서 인간들 앞에 나섰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에는 어디든 만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중 풍족한 만화와 영혼 세계가 이어진 곳, 꿈꾸는 나무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자신의 꿈이 가득 담긴 꽃봉오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더니 머리에 꽃망울 달린 사슴으로 자라나 버렸습니다. 그 사슴의 이름은 릴리아. 그녀는 흘러들어오는 꿈을 통해 인간을 배웠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소망이 되고 꿈으로 자라나 현실로 피어버렸죠. 다만 전쟁으로 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꿈을 꾼 그녀조차도 말이죠. 올해는 인간들이 죽은 이들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 축제를 연다며? 그들은 서로 만나는 꿈을 꾸겠지? 그들의 꿈처럼 인간들을 만나고 싶은 내 꿈은 이루어질까? 어린 시절 야스오는 아버지가 다른 이부 형제인 요네를 잘 따랐습니다. 요네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우며 성실한 아이로 야스오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둘은 검술학교의 생활도 같이 시작하여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야스오의 재능은 천재적이었고 전설적인 바람의 검술의 마지막 전수자 수마 원로의 관심까지 받았었죠. 결국 야스오는 수마 원로의 제자이자 동시에 스승의 개인 호위모사라는 직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야스오는 결단력이 넘치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내심이 부족했죠. 이를 불안하게 느낀 요네는 동생에게 오만함을 버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겸손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씨앗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야스오 요네 둘 다 어엿한 전세가 되어갈 때쯤 룩소스 침공으로 마을은 젊은이들이 흘린 피로 물들기 시작했죠. 야스오는 대의를 위해 검을 뽑기를 열망했으나 심지어 동급생들과 요네가 모두 전투에 동원되었을 때에도 그는 남아서 원로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계곡에서 들려오는 군의 행진 소리에 야스오는 흥분을 이기지 못했죠. 명을 어기면서까지 어리석은 생각을 들고 전쟁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내 검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난 위대한 바람의 전사라고!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전쟁터가 아닌 피와 녹아내린 시신이 가득한 지옥이었습니다. 처참하고 끔찍한 사태가 검 한 자루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었죠.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은 그는 다음날 학교로 돌아왔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칼을 겨누고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그가 지옥으로 떠난 그날 밤 수마 원로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으며 유력한 용의자는 야스오뿐이었죠. 그는 여기서 붙잡히면 진범을 처벌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동료들과 싸우며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아이오니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스오는 진범에게 인도할 실마리를 찾아 헤맸죠. 그러는 와중에도 야스오는 그를 오해하는 동료들이 끊임없이 추적해왔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워 죽일 수밖에 없었죠. 이는 그가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대가였으나 마침내 가장 두려워하던 이가 야스오를 찾아나게 되었죠. 바로 그의 둘도 없는 형 요네였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요네, 돌아가. 넌 우리의 명예를 짓밟았어. 수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잖아. 형은 아이오니아를 지키겠다고 했었지. 주위를 둘러보라고. 형의 명예가 이 땅을 더럽히고 있어. 명예가 없는 것보단 낫지. 미안하다, 동생아.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으마. 야스오의 검이 결국 요네의 육체를 베었고 요네는 야스오를 향해 말했죠. 난 살인자가 아니야. 그럼 왜 도망치는 거야? 그렇게 요네는 야스오의 바람에 흩날리며 용서를 비는 야스오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스승도 형도 모두 잃은 야스오는
칼집 없는 검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산속을 방랑하며 전쟁과 상실의 고통을 술로 달랬죠. 그러다 눈 속에서 그는 녹서스군에서 도망친 탈리아라는 슈리마 출신의 젊은 바위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서 야스오는 뜻밖에도 학생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는 더욱 뜻밖에도 스승의 모습을 보았죠. 야스오는 탈리아에게 원소 마법의 길을 전수하다가 같은 스승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스승인 수마올레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각자의 길로 헤어지면서 야스오는 탈리아에게 소중한 단풍나무 씨앗을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씨앗이 품고 있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탈리아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마침내 야스오는 실수를 바로잡고 스승을 살해한 진범을 꼭 찾아내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수한 전쟁의 토대 위에 세워진 녹서스에는 전쟁고아가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리브는 어머니마저 그녀를 낳다가 사망한 후 어느 농장에서 노예로서 살아갔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군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입대하였으며 마침내 녹서스 제국의 딸로서 서약하게 됩니다. 리브는 타고난 군인이었죠. 그녀의 능력은 출중했고 제국에 헌신적이었기에 황제는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눈검을 하사했습니다. 이 검은 궁정소속 여마법사 르블랑의 마법이 부여된 눈검이었죠. 리브는 눈검을 들고 앞장서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삶이 전쟁과 같다고 하지만 사실 전쟁은 전쟁터가 아닌 지옥이었죠. 전쟁 같은 지옥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무릎 꿇지 않은 아이오니아에게 녹서스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리븐이 맡은 임무는 다른 공격 부대를 호위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대의 대장은 어딘가 이상했죠. 알 수 없는 항아리들을 운반하고 있는 수레를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를 섬뜩함도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점점 더 격렬해져만 왔고 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낀 리븐은 지원 요청의 깃발을 들게 되죠. 그러나 리븐이 받은 답은 능선에서 날아온 한 발의 불화살이 전부였습니다. 화살은 수레에 명중했고 항아리들이 폭발하여 화학물질의 불기둥이 치솟았죠. 그곳에 있던 아이오니아군과 녹서스군 모두 흘러내리는 자신의 몸을 보며 토해내는 끔찍한 비명이 지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의 마법 덕분에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리브는 뜻하지 않게도 지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산증인이 되어버렸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검에 새겨진 글귀를 바라보는 리븐. 그녀는 자신의 충성심을 개죽음으로 보답하는 녹서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어디론가 달려가 그곳에 있던 남자에게 부탁을 했죠. 이 망할 놈의 검을 부러뜨려주세요. 제발요. 순간 북받치는 감정에 리브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발음하기 힘들 지경이었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을 받은 남자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자는 마법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주변 공기의 흐름을 조종하기 시작했고 손에 쥔 검에 폭풍 같은 바람을 실어 눈검을 베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검은 산산조각 났지만 파편에 암흑의 힘이 실리더니 남자의 가슴을 관통해버렸죠. 그렇게 한 시대에 흩날렸던 바람은 허망하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검을 만든 녹소스의 궁전 여마법사 르블랑의 마법이 발동된 거였죠. 그 광경을 본 리브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검처럼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당신이 알고 싶어하던 진실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수마월로님은 단지 네 검을 부러뜨리려 하셨고 너는 그분을 죽였지만 살해하진 않았다. 리븐. 검을 부러뜨릴 수 있겠지만 우린 우리의 과거를 부러뜨릴 순 없지. 그리고 그분을 지키는 건 내 일이었고 내 책임이기도 해. 그날 밤 내가 제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걸 잃지 않았을 테지. 진실을 알게 된 야스오와 아이오니아인들은 리븐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리븐은 아이오니아인으로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스오는 속죄의 마음과 죄책감에 자신의 바람을 억누르며 방랑을 이어가게 되죠. 방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 육신이 사라진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의 꽃 축제가 올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스오. 형 요네의 영혼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야스오는 축제가 열리는 웨흘레 마을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형 요네는 영혼의 꽃으로 피어날 수 없고 또한 더 이상 영혼이 아닌 사실을 말이죠. 마력이 깃든 아이오니아 땅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영혼과 육신 각각 절반씩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남으며 이 영혼은 굉장한 마력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아이오니아의 생명들은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사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균형이 조화롭다면 영혼의 꽃으로 필 수가 있거든요. 아이오니아의 웨흘레 마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영혼의 꽃 축제가 열립니다. 사실 그 축제는 아이오니아 땅에 깃든 마력과 영혼 세계 간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해 생긴 틈이었죠. 그 틈에 빠진 길 잃은 영혼들을 안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누구는 여우라고도 하며 또 다른 누구는 문지기라고도 하죠.
확실한 건 그 무언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곳에서 동생의 바람에 몸이 찢겨진 가엾은 형 요네가 눈을 뜹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찾고자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나타난 꼬리 9개 달린 여우를 따라갈 뿐이죠. 영혼 세계의 틈에서 요네는 시기 섞인 목소리에 이끌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벚꽃잎들로 이루어진 바람이 무언가를 베었을 때 한 번, 그 무언가의 검에 자신을 비출 때 한 번, 그렇게 그는 요네라는 이름을 되찾아버렸죠. 다음 육체로 영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과거에 두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다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우라고 불리는 문지기는 다음을 잃어버린 요네를 데려갈 수 없었죠. 이제 과거를 품고 집착하게 된 요네는 자신의 스승과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분노했죠. 누구에게로부터 구해야 했었던가. 답을 알고 있어도 그의 분노가 그곳을 향할 수는 없었죠. 향하지 못한 분노에 악마가 응답했고 요네는 자신에게 남겨진 하나뿐인 과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악마와 합쳐진 요네는 붉게 빛나는 검과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검, 이렇게 두 자루의 검을 쥐고 과거에 집착하기 위해 인간 세상으로 나서게 됩니다. 형의 말을 깨우친 야스오, 새로운 삶을 찾은 리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과거를 집착하여 돌아온 악마 요네, 이들에게 과연 어떤 결말이 펼쳐질까요? 네, 야스오와 리븐, 그리고 돌아온 요네의 이야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세 사람에게 닥친 비극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직 요네의 배경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아서 짧게 다룰 수밖에 없던 건 정말 아쉽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두 펼쳐서 읽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